발끝을 들어라. 뒤꿈치 착지가 무너지면 노화가 걸음에 드러난다. 종종 걸음에서 탄력 보행으로 70대 이후 보행을 되살리는 10cm 전략. 저의 활력 징후, 걸음걸이, 노티를 지우고 젊음을 되찾는 발목과 보폭의 비밀. 평소보다 주먹 하나 정도 보폭을 의식적으로 넓게 가져가면 다음과 같은 연쇄적인 신체 시스템 해킹이 일어납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길을 걷고 있습니다. 평범한 길인데 보도블록에 아주 미세하게 튀어나온 틈에 발끝이 탁 하고 걸렸다고 쳐보는 거예요. 네, 일상에서 흔히 있는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발이 반사적으로 앞으로 막 튀어나가고 양팔이 허공을 저으면서 무게중심을 이동시키잖아요. 그리고 정말 0.1초도 안 되는 찰나에 다시 균형을 딱 잡습니다. 맞아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 걸어가게 되죠. 그러니까요. 근데 방금 그 짧은 휘청거림 속에서 우리 몸이 처리한 데이터 양이요. 놀라지 마세요. 그 로켓을 우주로 쏘아 올릴 때 필요한 연산력과 맞먹는 수준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사실 그게 우리 인체의 가장 경이로운 점 중 하나죠. 걷기라는 게 너무 당연해 보여서 다들 무시하지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집중 탐구 미션은 바로 이 기적 같은 행위, 그러니까 걸음걸이의 이면을 완벽하게 해독하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에 인체 해부학부터 뇌신경계, 그리고 운동 시스템 분석 연구 자료들을 쫙 모아봤거든요. 네, 그 자료들을 보면 걷기라는 행위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주 잘 나와 있죠. 맞아요. 이 자료들에 따르면 나이가 들면서 걷는 모습이 변하는 게 단순한 기분 탓이나 그냥 근력 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도로 복잡한 생체역학적 시스템 전체가 엄청난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죠. 정확합니다. 단순히 다리가 약해져서 걷기 힘든 게 아니거든요. 자, 그럼 이걸 한번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제가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게 우리가 청년기일 때 걷는다는 건 약간 스마트폰에서 신경 안 써도 알아서 돌아가는 백그라운드 앱 같아요. 아, 백그라운드 앱. 네, 좋은 비유네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노년기에 접어들면 이 걷기라는 행위가 갑자기 시스템 메모리를 100% 다 잡아먹는 버벅거리는 수동 제어 프로그램으로 변해버린다는 거죠. 대체 우리 몸이라는 이 거대한 기계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우리가 걷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해서 그런데 인간의 이족 보행은 단순한 물리적 행위가 아닙니다. 뇌, 척수, 근육, 관절, 그리고 시각이나 전정기관 같은 감각 센서들이 0.1초 단위로 끊임없이 피드백을 주고받는 엄청난 복합 신경 운동 시스템의 걸작이거든요. 걸작이다. 사실 로봇공학자들도 사람처럼 걷는 로봇 만드는데 엄청 애먹잖아요. 네, 수십 년을 매달려도 이 사람의 자연스럽고 에너지 효율적인 걸음을 완벽히 모방하지 못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걸음걸이가 변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이 정교한 시스템의 어떤 최우선 목표 자체가 완전히 재설정되기 때문입니다. 목표가 재설정된다고요? 그게 무슨 의미죠? 젊을 때는 뇌의 보행 알고리즘이 어떻게 하면 최소한의 에너지로 가장 강력한 추진력을 낼 것인가에 맞춰져 있어요. 쭉쭉 치고 나가는 거죠. 아, 추진력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걸음이 되게 가볍고 빠르군요. 그렇죠. 하지만 노년기에 접어들면 뇌는 이 추진력이라는 목표를 가차없이 버립니다. 대신 오직 안전 그리고 균형이라는 제일 원칙으로 시스템을 완전히 갈아엎어버리는 거죠. 추진력에서 안전으로의 시스템 전환이라 이거 꽤 합리적으로 들리기는 하네요. 안 넘어지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요. 맞습니다. 생존을 위한 본능적인 선택이죠. 그렇다면 걷기를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라고 쳤을 때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하드웨어, 즉 근육과 관절 쪽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자료를 보니까 단순한 근손실 이야기가 아니더라고요. 근육의 질 자체가 변한다고요? 그렇죠. 그런데 노화가 진행되면 이 순발력을 담당하는 속근이 유독 가파르게 떨어져 나갑니다. 통계를 보면 80대가 되었을 때 속근 비율이 20대 시절의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요. 와, 절반 이하요? 그럼 아까 제가 오프닝에서 발이 걸려 휘청거릴 때 중심을 딱 잡는다고 했잖아요. 그게 속근 덕분인 건가요? 정확합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팍 하고 힘을 써서 우리가 땅바닥에 처박히지 않게 구해주는 구원투수가 바로 속근이에요. 그러니까 속근이 사라진다는 건 자동차로 치면 충돌 직전에 터져야 할 위기대처용 에어백이 시스템에서 아예 제거된다는 뜻입니다. 와, 에어백 없이 운전하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너무 무서운데요. 게다가 근육 양만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근육이랑 신경이 소통하는 연결망 자체도 끊어진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의학용어로 근육의 신경지배단이 감소라고 하던데. 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신경과 근육의 소통이 끊기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딱 오케스트라가 떠올랐어요. 뇌에서 뻗어나온 신경세포 하나가 지휘자처럼 여러 근육 단원들을 지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지휘자가 툭 끊어져서 죽어버리면 그 단원들은 전체의 고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 아주 훌륭한 비유입니다. 단원들이 갈 길을 잃고 조율되지 않은 악기들만 삐걱거리면서 불협화음을 내는 거죠. 그렇게 근육이 위축되는 겁니다. 근데 근육만 문제가 아니잖아요. 뼈대 시스템, 그러니까 관절도 마모된다고 하던데 연골 수분이 다 빠져서 충격 흡수가 안 된다면서요? 네, 윤활유가 말라버린 기계 부품처럼 뻑뻑해지는 거죠. 여기서 약간 의문이 생겨요. 우리 뇌가 엄청 똑똑하잖아요. 그럼 관절이 마모돼서 아프면 뇌가 야, 아프니까 당장 걷는 거 멈춰. 이렇게 셧다운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뇌에 영악하면서도 기만적인 전략이 드러나는 겁니다. 뇌는 걷기라는 이 필수적인 생존 활동을 완전히 포기하는 대신에 아주 교묘한 타협안을 찾아내요. 타협아니요? 어떤 식으로요?
스스로 보행 패턴을 비대칭으로 조작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오른쪽 무릎 연골이 닳아서 아프다고 쳐보죠. 그럼 뇌는 본능적으로 오른쪽 다리에 체중이 실리는 입각기 시간을 확 줄여버려요. 아, 그래서 걸음걸이가 절뚝거리는 비대칭 형태로 변하는 거군요. 맞습니다. 아픈 쪽을 덜 쓰려고 몸을 비트는 거죠. 잠깐만요. 그거 진화론적으로 볼 때 너무 멍청한 대처 아닌가요? 당장 오른쪽 무릎은 살릴지 몰라도 계속 한쪽으로만 체중을 실으면 멀쩡했던 왼쪽 무릎이나 고관절, 척추까지 엄청난 과부하가 걸리잖아요. 뇌가 왜 이런 땜자쓱 처방을 하는 거죠? 그게 진화의 역사 때문이에요. 야생에서는 수십 년 뒤에 관절염을 걱정하는 것보다 당장 오늘 무릎 통증을 피해서 포식자한테서 도망치거나 식량을 구하는 즉각적인 생존이 훨씬 중요했거든요. 아, 무조건 단기 생존이 우선순위였군요. 네, 뇌는 철저하게 단기 생존에 유리하게 프로그래밍 된 겁니다. 하지만 지금처럼 80년, 90년을 살아야 하는 형대인에게는 이게 끔찍한 연쇄 붕괴의 시작점이 되죠. 여기에 더해서 그 발끌기 현상까지 나타나면 추진력은 완전히 바닥을 치게 됩니다. 아, 발끌기, 풋드래그 말씀이시죠? 걸을 때 발목을 위로 꺾는 각도, 그러니까 배굴 각도가 최소 10도 이상은 나와야 발끝이 안 걸린다고 자료에 있더라고요. 네, 맞아요. 관절이 뻣뻣해지고 근육이 수축하니까 발끝을 충분히 못 들고 질질 끌게 되는 겁니다. 걷기의 마지막에 뒷발로 지면을 빵 차고 나가는 푸시오프 힘을 완전히 잃게 되죠. 튕겨나가는 게 아니라 마찰하면서 걷는 거네요. 자, 하드웨어가 엉망이 된 건 확실히 이해했어요. 근데 이 고장난 하드웨어를 조종해야 하는 뇌랑 신경계, 즉 소프트웨어마저 느려지고 있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닙니까? 사실 하드웨어 붕괴보다 치명적인 게 바로 이 신경망의 지연이에요. 나이가 들면 신경 전도 속도가 물리적으로 느려집니다. 뇌에서 야, 위험해, 발 들어! 이 명령이 도달하는 시간도 느려지고 발바닥 센서가 바닥 미끄러워요 하고 올리는 보고 속도로 다 느려지는 거죠. 그 통신 지연의 핵심이 바로 고유감각 감퇴라고 자료에서 봤어요. 네, 고유감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지금 눈 한번 감아보시겠어요? 눈을 감고도 내 무릎이 구부러졌는지 발이 땅에 닿았는지 우린 다 느끼잖아요. 이게 고유감각 덕분이죠. 맞습니다. 눈을 감아도 내 몸의 위치를 아는 능력이에요. 그럼 등산 가서 울퉁불퉁한 길 걸을 때 시선이 바닥에 없어도 발목이 알아서 지면 굴곡에 맞춰 조절되는 것도 다 이 센서가 하는 일이네요. 완벽한 예시네요. 근육이랑 관절 안에 미세한 센서들이 빽빽하게 있어요. 젊을 땐 이 데이터가 빛의 속도로 뇌에 전달돼서 거의 자동 항법 장치 모드로 균형을 잡습니다. 그런데 센서가 낡고 신경망에 병목 현상이 생기면 뇌는 내 발목이 얼마나 꺾였는지 실시간 데이터를 못 받는다는 거네요. 진짜 깜깜한 안개 속에서 운전하는 거랑 똑같네요. 그렇죠. 거기다 균형 잡는 3대 감각이 시각, 전정기관 고유감각이잖아요. 야간 산책을 생각해보세요. 그 야간 산책 예시 진짜 소름 돋았어요. 해지고 어두운 골목길 걸을 때 눈으로 보는 시각도 떨어지고 귀 안쪽 전정기관도 퇴화해서 머리가 기우는지도 헷갈리고 발바닥 고유감각도 느려지고 뇌 입장에서는 비행기 핵심 센서 3개가 다 먹통된 거잖아요. 이때 뇌는 어떻게 합니까? 뇌는 즉시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믿을 수 없는 자동 항법 장치를 강제로 끄고 모든 걷기 과정을 수동 제어 모드로 돌려버리죠. 수동 제어 모드요. 네, 그래서 극단적으로 속도를 줄이게 되는데요. 여기서 놀라운 건 노년층 뇌 fMRI 데이터를 보면 젊은 사람들은 걸을 때 뇌피질이 거의 안 움직여요. 그냥 물식적으로 처리하죠. 근데 고령자는 걸을 때 뇌 앞쪽 의사결정하는 전두엽이 막 폭발적으로 활성화됩니다. 전두엽이요? 거긴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어려운 문제 풀 때 쓰는 곳이잖아요. 그럼 어르신들은 자, 오른발 뗍니다. 바닥 안 미끄럽네요. 자, 체중 이동합니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일일이 계산하면서 걷는다는 뜻인가요? 정확히 그겁니다. 자동화가 무너지니까 최고 관리자인 전두엽이 내려와서 발걸음 하나하나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는 거예요. 뇌의 인지적 용량이 걷는데 100% 쏠리는 거죠. 이게 바로 이중과제 간섭 현상입니다. 아, 이중과제 간섭. 여러분도 이거 길에서 보신 적 있을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랑 걷다가 갑자기 뭐 복잡한 질문하면 가동길 딱 멈추시고 대답하시잖아요. 저는 그냥 예의상 멈추시는 줄 알았거든요. 예의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걷는 것만으로도 이미 전두엽 용량 꽉 찼는데 대화라는 연산이 추가되니까 뇌가 과부하 걸려서 걷기를 강제 종료시키는 거였네요. 맞습니다. 감각 센서 고장나서 수동 조작으로 걷는데 걸으면서 말하는 건 초보 운전자가 빗길 100km 달리며 문자 보내는 것만큼 뇌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는 위험한 행위인 거죠. 와, 알면 알수록 인체가 진짜 놀랍네요. 자, 하드웨어도 마모됐고 소프트웨어도 수동 제어 모드입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총체적 난국일 때 뇌의 안전 제일주의가 겉으로 보이는 노인 특유의 자세를 만든다고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죠? 뇌가 제일 무서워하는 건 낙상, 즉 넘어지는 겁니다. 넘어지면 뼈 부러지고 생명이 위험하니까요. 그래서 두 발이 땅에 동시에 닿아 있는 이중 지지기 시간을 비정상적으로 늘립니다. 한 발 떠 있는 육악기 시간이 제일 불안하니까 어떻게든 두 발을 땅에 오래 붙이고 있으려다 보니 보폭이 확 좁아지고 종종 걸음이 나오는 거군요. 네, 질질 끌게 되는 거죠. 게다가 척추 디스크 수분도 빠지고 기립근 약해져서 등이 굽는 후만증까지 생기고요. 등이 굽으니까 당연히 시선은 정면이 아니라 바닥을 향하게 되잖아요. 시선이 바닥으로 떨어지면 몸 무게중심이 앞으로 쏠립니다. 그러면 꼬꾸라지는 걸 막으려고 무릎과 고관절을 살짝 굽힌 채로 고정해버려요. 아, 그래서 멀리서 보면 언제든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려는 듯이 잔뜩 웅크린 실루엣이 되는 거네요. 그렇죠.
더 큰 문제는 이 비효율적 자세가 엄청난 에너지를 낭비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처럼 걸으려면 노년의 몸은 거의 100m 전력 질주하듯이 산소를 퍼부어야 합니다. 심폐 엔진도 낡았는데 쉽게 피로해지고 주저앉게 되는 악순환이죠. 단순 관절 통증을 넘어서 몸 전체 에너지가 고갈되는 거네요. 근데 이게 심리적인 부분까지 파고든다는 게 전 너무 우울했어요. 우울증이나 초기 치매 있으면 보행 속도랑 걸음 변동성이 확 나빠진다고 자료에 나오잖아요. 네, 몸의 붕괴가 뇌를 망치고 뇌의 우울함이 다시 보폭을 줄이는 끔찍한 피드백 루프입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에서는 보행 속도를 제5의 활력증으로 부릅니다. 혈압, 맥박 다음에 보행 속도라는 거네요. 맞아요. 단 6m 걷는 속도만 봐도 향후 5년 내 사망률, 입원 위험, 치매 확률까지 정확히 예측합니다. 모든 건강 상태가 걷기에 촉망라되어 있으니까요. 제5의 활력 징후. 근데 전문가님, 여기까지 들으신 청취자분들은 꽤 우울해지셨을 것 같아요. 내 하드웨어 녹슬었고 시스템 수동이고 난 종종 걸음 걸을 운명이구나. 이렇게 포기해야 하나요? 아니요. 걸음걸이가 살아있는 건강 성적표라는 걸 뒤집어 생각하셔야 합니다. 성적표는 취약한 과목 파악해서 집중 공부하면 언제든 올릴 수 있잖아요. 붕괴 패턴을 역으로 해킹해서 재부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맞습니다. 운명론에 빠질 필요 전혀 없어요. 좋습니다. 성적표라면 악착같이 올려야죠. 오늘 탐구의 결론입니다. 당장 내일 산책길에 적용할 수 있는 보행 시스템 재부팅 전략. 자료 보니까 3대 즉각적 교정법이 있던데요. 당장 실천 가능한 방법들입니다. 첫째, 시선의 위치 바꾸기. 등 펴야지 생각하기보다 시선을 정면 15에서 20m 앞쪽으로 툭 던져두고 걸으세요. 시선만 멀리 둬도 구분 척추 사슬이 연쇄적으로 펴지면서 교정된다고요? 네. 그리고 둘째는 확실한 뒤꿈치 착지입니다. 의식적으로 발목을 꺾어서 뒤꿈치부터 땅에 닿게 하고 발가락 끝으로 지면을 힘차게 밀어내는 겁니다. 푸시오프를 의식적으로 하라는 거네요. 그렇죠. 마지막 셋째가 핵심인데 평소보다 보폭 늘리기입니다. 평소 보폭에서 주먹 하나, 딱 10cm만 더 넓히라는 거죠. 저 이거 보고 무릎 쳤잖아요. 하체 스트레칭 하라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폭 넓히는 순간 우리 몸의 수동 모드 해킹 스위치가 켜진다고요. 맞아요. 보폭 넓어지면 골반이 크게 회전하면서 엉덩이 근육이랑 코어가 개입을 시작하거든요. 뇌한테 근육 크게 쓰네, 중심도 잘 잡네, 우리 안전하네, 이렇게 안심 신호를 피드백으로 올려보내는 과정이 너무 신기했어요. 뇌의 공포 회로를 역으로 셧다운시키는 완벽한 해킹이죠. 몸이 스스로 나는 안전하다고 믿게 만드는 겁니다. 여기에 매일 양치할 때 눈 감고 한 발로 서기 같은 균형 훈련 추가하시면 고유 감각 센서가 다시 팍팍 살아납니다. 낙상 위험도 극적으로 줄어들고요. 뇌로 가는 고속도로 뚫어주는 거군요. 자료 마지막 문장이 진짜 기억에 남아요. 걸음걸이는 결국 그 사람의 근력과 자신감의 총합이다. 보폭 10cm 늘리는 게 단순한 허세가 아니라 뇌의 두려움을 쫓아내는 치유행위였네요. 네, 내 발바닥이 어떻게 닿는지 통제하는 건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생존 전략입니다. 생의 마지막까지 당당하고 독립적으로 살기 위한 투자죠. 맞습니다. 오늘 집중 탐구를 통해서 우리 무심코 지나쳤던 걷기라는 행위를 아주 깊숙이 해독해봤습니다. 왜 나이 들면 에어백이 안 터지는지, 뇌가 왜 수동 모드로 변하는지 다 알아봤죠. 여러분, 오늘 산책 나가실 때 내 몸 센서들이 어떻게 척수로 정보를 쏘고 전두엽이 어떻게 균형 잡는지 꼭 한번 느껴보세요. 시선은 20m 앞, 보폭은 10cm 넓혀서요. 네, 뇌가 기분 좋게 자동 항법 장치를 다시 켤 수 있게 바리죠. 자, 여기서 끝내기 아쉬우니 도발적인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우리가 매일 걷는 도시 한번 보세요. 신호등 시간, 매끄러운 바닥, 이런 거 철저히 젊은 사람들의 자동 항법 보행에 최적화돼 있잖아요. 듣고 보니 그렇네요. 만약 도시 설계가 노년층의 수동 제어 시스템을 능동적으로 훈련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하면 어떨까요? 미세하게 질감이 달라서 고유 감각 깨워주는 보도블록이나 깊이감을 인식시켜주는 3D 랜드마크 조명 같은 걸로요. 도시 전체가 수백만 명을 치유하는 거대한 물리치료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 그거 정말 훌륭한 관점이네요. 이 상상이 여러분 발걸음에 새로운 추진력을 실어주길 바라며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배움을 향한 여러분의 끝없는 호기심을 응원합니다.